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전하는 POT 수기운동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책에 대한 내용, 구조, 움직임, 근육, 관절, 뼈에 대한 책의 첫 장에 대해서 뼈의 구조와 기능의 이해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뼈의 구조와 기능에서 총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골격계의 이해, 침일뼈와 해면뼈, 뼈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뼈는 우리 몸에서는 정말 지탱하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고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며 혈세포를 생성하고 칼슘을 저장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는 정말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PPT 강의를 통해서 뼈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 몸에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시고 알아보면은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면은 이번 학습에서는 먼저 뼈의 기본 구조와 특징을 이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치밀뼈와 해면뼈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뼈를 구성하는 뼈 단위의 뼈막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뼈가 수행하는 신체 지지, 운동, 장기 보호, 칼슘 대사, 그 다음에 조혈 기능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골격계란 무엇일까요? 골격계는 우리 몸의 뼈와 관절로 이루어진 기관계입니다. 골격계가 없다면 우리 사람의 몸은 형태를 유지할 수 없으며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성인의 몸에는 약 200개의 뼈가 존재하고 신생아는 약 350개의 뼈가 가지고 태어납니다. 보통 이제 성인에서는 206개 정도라고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장 과정에서는 여러 뼈가 하나로 융합되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은 뼈의 개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골격계는 몸을 지지하는 기둥 역할을 하며 신체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척추. 척추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는 이제 기둥주자를 써서 이제 기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척추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골격을 중심축이며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구조 중 하나입니다. 척추뼈가 위에서 아래로 연결되어 머리와 몸통을 지지하며 균형을 유지해 줍니다. 또한 이제 척추 내부에서는 척수가 지나가는데 척추는 이 척수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척추가 건강해야 올바른 자세가 유지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뼈의 종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뼈는 모양과 기능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긴 뼈인 장골은 이제 팔과 다리처럼 길이가 긴 뼈를 말하며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짧은 뼈, 이제 숏본이라고 하는 짧은 뼈는 단골은 손목과 발목처럼 작은 움직임에 담당을 합니다. 이제 편평골은 두개골이나 갈비뼈처럼 넓고 납작한 형태로 장기를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 불규칙골은 이제 척추뼈처럼 일정한 모양이 없는 뼈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함기골. 함기골은 주로 공기뼈라고 말을 하는데 내부에 공기 공간이 존재하는 뼈이며 종잡뼈는 이제 심줄 속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뼈와 뼈의 연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뼈는 관절을 통해 서로를 연결합니다. 이제 관절은 크게 움직임을 관여하는 관절과 그다음에 못 움직 관절, 못 움직 관절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의 종류에 따라 움직임의 범위가 달라지며 그다음에 신체 기능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움직 관절은 다양한 신체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무움직 관절은 안정성과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관절은 뼈와 뼈를 연결하면서 동시에 움직임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움직 관절의 특징입니다. 윤활관
이제 움직관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관절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어깨관절, 무릎관절, 팔꿈치 관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움직관절은 윤활액이 존재하여 마찰을 줄여주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근육은 이제 수축하면은 뼈가 이제 움직이고 관절이 그 움직임을 연결해 주워 걷기, 달리기, 물건 들기와 같은 일상생활의 동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둠집 관절의 특징입니다. 모둠집 관절은 이름 그대로 움직임이 없는 관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두개골에 봉합선이 있습니다. 두개골은 뇌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지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연골관절과 섬유관절도 모둠집 관절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관절은 운동보다는 신체의 안정성과 장기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 조직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건데 뼈를 구성하는 조직을 골 조직이라고 합니다. 골 조직은 결합 조직의 한 종류로 세포의 세포 간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 결합 조직과 달리 칼슘과 인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여 그 다음에 매우 단단한 특징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뼈는 체중을 지탱하고 외부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한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하이드록시 이제 아파타르트라는 이제 성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드록시 아파타르트는 칼슘과 이인으로 이루어진 무기질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뼈에 침착되어 뼈를 단단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만약 하이드로시 아파타이트는 이제 부족하게 되면 뼈가 약해져 골절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칼슘과 이제 비타민 D를 섭취는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뼈의 이제 2층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뼈는 크게 치밀뼈와 해면뼈로 구성이 됩니다. 치밀뼈는 바깥쪽에 위치하며 단단한 외벽을 형성을 합니다. 해면뼈는 안쪽에 위치하며 스펀지와 같은 구조를 이룹니다. 이러한 2층 구조 덕분에 뼈는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단단함과 가벼움을 동시에 갖춘 효율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밀뼈의 구조를 보면은 치밀뼈는 뼈의 가장 바깥층에 형성하는 조직입니다. 조직이 매우 치밀하게 배열되어 있어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하고 외부의 충격을 견디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장골의 몸통 부분은 대부분 치밀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뼈 단위, 골 단위도 볼 수가 있는데 치밀뼈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은 뼈 단위 또한 골 단위라고 하는 원기둥 형태의 구조가 보입니다. 골 단위의 치밀뼈의 구조 단위이며 여러 개가 모여하면 치밀뼈의 형성을 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뼈는 높은 강도의 내구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버스관과 층판에 대해서도 이제 보게 될 텐데 골다니를 중심에는 하버스관이 존재합니다. 하버스관은 내부에서는 혈관과 신경이 지나면서 뼈세포의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을 합니다. 하버스관 주변에는 이제 동심원 모양으로 뼈 층판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뼈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조직 유지와 재생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볼크만관에 대한 기능을 볼 수가 있는데 볼크만관은 하버스관과 뼈막을 연결하는 가로 방향에서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통해 혈관과 신경의 뼈 내부로 들어갑니다. 즉 볼크만관은 뼈 조직 전체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통로라고 합니다. 이 구조가 없다면 뼈 내부의 세포들은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제 다음에는 골막이라고 하는 뼈막을 볼 수가 있는데, 뼈막은 뼈의 가장 바깥을 싸고 있는 막입니다. 뼈막에는 혈관과 신경을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세포를 생성하여 뼈 성장과 재생을 담당합니다. 골절 후 뼈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뼈막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골절 시 통증의 원인을 보면은 골절이 발생하면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뼈막에 많은 신경이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뼈 자체보다도 뼈막이 손상될 때 강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골절 환자는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통증을 경험하게 되고 적절한 치료와 고정이 그 다음에 또한 재활과 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면뼈의 구조에 대해서 볼 건데, 해면뼈는 뼈 내부를 구성하는 조직으로 스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이제 골소주 또는 이제 뼈장기둥이라고 불리는 구조가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을 분산시키고 뼈가 쉽게 부러지지 않도록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제 적색골두와 조혈을 볼 수가 있는데, 해면뼈의 빈 공간에는 적색골두가 존재합니다. 적색골수는 이제 혈액세포를 만드는 조혈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고 백혈구는 이제 면역 기능을 담당합니다. 혈소판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면서, 따라서 이제 적색골수는 이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조직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뼈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정리할 건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뼈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몸의 형태를 유지하는 신체를 지탱합니다. 둘째, 근육과 관절과 함께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두개골과 갈비뼈처럼 중요한 장기를 보호합니다. 넷째, 칼슘을 저장하고 필요시에 혈액으로 공급하여 칼슘 대사에 관여합니다. 다섯째, 적색골수를 통해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조혈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뼈는 단순한 지지대가 아니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능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